통장을 열어봤을 때 숫자가 반토막 나 있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벌고 모으고 아껴왔던 돈인데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그 돈이 사라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상하죠? 더 이상 아이들 키우는 것도 아니고 대출 갚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빼앗아 간 건 누군가의 사기도 경제 상황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퇴직 후 5년, 평생의 재산을 스스로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돈이 이렇게 쉽게 사라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노후의 돈이 왜 사라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내 삶을 망치는가, 그 진짜 원인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은 앞으로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겁니다. 돈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해서요. 사기도 많고 물가도 오르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유는 훨씬 조용하고 은밀합니다. 돈이 사라지는 건 습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0대 박모 씨는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에 처음엔 참 좋았다고 합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좀 누릴 수 있겠구나. 그는 아내와 여행을 다니고 오랜 친구들과 식사하고 손주에게 장난감도 사주고 자식이 힘들다 하니 생활비도 보태주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을 때 통장에는 28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닌데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무너뜨린 것 같아요. 돈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퇴직 전이 소비 습관이 퇴직 후에도 그대로 이어지면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지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파산의 시작이죠. 노후 파산자의 70% 이상이 큰 실수를 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작은 무의식적 지출의 반복으로 망합니다. 우린 인생의 마지막 국면에서 적이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돈을 갉아먹는 5가지 착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택시비로, 커피 한 잔으로 그날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돈이 모이면 연금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커피 4,500원씩, 택시 7,000원씩, 점심값 만원씩 쓴다면 한 달에 63만원, 1년에 756만원, 5년이면 3,700만원입니다. 별것 아닌 게 내 인생의 통장을 비워버립니다.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감각이 무뎌진 내 마음입니다. 이 정도야 뭐하는 그 한마디가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둘째, 이젠 나도 좀 즐겨야지.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 좀 즐겨야 한다는 생각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보상의 기준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외식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되고 그때마다 마음은 이번만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자기 보상은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건 텅 빈 카드 명세서와 더 깊어진 불안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소비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심리적 행위다. 즉,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위로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돈은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결국 더 허전해질 뿐이죠. 셋째, 아이들 도와줘야지. 우리 때는 부모님이 우리 도와주셨잖아요.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대가 다릅니다. 지금의 자녀 세대는 그 돈을 감사보다는 당연한 지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돈은 자녀의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녀의 의존심을 키우는 결과가 됩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겠다가 아니라 너는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노년의 돈은 자녀를 키우는 돈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걸 잃는 순간 자식도 부모도 모두 불행해집니다. 넷째, 은행이 제일 안전하지.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안전을 이유로 예금에만 돈을 묶어둡니다. 하지만 물가가 4%, 금리가 2%라면 실질 자산은 매년 2%씩 줄어드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자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돈은 멈춰 있지만 세상은 움직입니다. 당신의 돈은 조용히 녹슬어 갑니다.
안정은 중요하지만 멈춤은 위험입니다. 돈도 사람도 움직일 때 살아 있습니다. 다섯째, 나는 아직 젊어. 퇴직 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도 한번 크게 벌어보자. 주식, 부동산, 코인, 심지어 친구의 사업에 투자까지.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지금은 벌 때가 아니라 지킬 때입니다. 젊을 땐 실패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지만 노후엔 없습니다. 노후의 투자는 이익보다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피하는 게 핵심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시간을 잃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노후 파산자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돈보다 자신을 잃었다는 것. 돈이 줄면 사람은 자신감을 잃습니다. 자신감을 잃으면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관계가 줄면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지면 충동적으로 소비합니다. 결국 그 소비가 다시 불안을 만듭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나를 잃어갑니다. 60대 중반의 김정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내가 돈을 관리했는데 이젠 돈이 나를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확인하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왜 그땐 그걸 샀을까? 왜 그렇게 썼을까? 그 자책이 쌓여 어느 날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찾아옵니다. 그게 진짜 파산입니다. 계좌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 깨닫는 순간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겁니다. 돈이 무너졌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나를 만날 기회가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나를 이끌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돈을 다스릴 차례입니다. 돈의 주인이 다시 나가 되는 순간 비로소 삶은 다시 안정됩니다. 돈을 지키는 3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루 3줄 지출 일기 쓰기. 지출을 줄이려면 먼저 의식화해야 합니다. 무심코 쓰는 돈을 글자로 적는 순간 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 4,500원, 습관적 사용, 마트만 2,000원, 충동적 사용, 저녁 식사만 3,000원, 필요한 사용. 이렇게 쓰면 왜 썼는지 가보입니다. 이 기록이 바로 마음의 거울입니다. 돈은 기록하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둘째, 10분 멈춤 법칙. 어떤 물건이든 사고 싶을 때 10분만 기다려보세요. 그 10분 동안 심장이 진정되면 그건 욕심이었고 10분 뒤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건 필요입니다. 10분의 멈춤이 10년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자식과의 금전 경계 선언. 자식은 내 인생의 이유다. 그건 맞지만 자식은 내 인생의 책임이다. 이건 아닙니다. 돈을 주면 일시적으로 고마워하지만 습관이 되면 부담이 됩니다.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니라 경계와 신뢰입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아니라 지혜로 도와줄게. 이 한마디가 당신의 노후를 구합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세상을 버텨온 증거이고 당신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시간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잃은 돈이 많을수록 얻은 교훈도 깊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할 용기입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2번째 인생의 첫 장입니다. 이제는 돈이 아닌 마음의 질서를 회복할 때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혹시 이건 내 얘기 같다 느껴지셨다면 그게 바로 변화의 신호입니다. 이곳 인생전환 채널에서는 노후의 돈, 관계, 건강, 마음까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지혜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걸어가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인생전환, 오늘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